편집각만이 살아남는다. 이 모토를 나는 자주 언급한다. 슬픈 이야기지만 아무도 당신의 커리어를 보장하지 않는다. 당신의 커리어는 말 그대로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당신 자신이 유일한 고용주면서 직원인 셈이다. 당신과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경쟁자다. 이 책은 규칙의 변화가 일으키는 영향에 관한 책이다. 개인 커리어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뭔가가 크게 바뀔 때, 뭔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때,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그런 변화의 중요성을 뒤늦게야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전략적 변곡점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보자. 변화의 바람에 스스로를 노출해야 한다. 우리 고객들, 기존 고객들뿐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느라 놓쳐버릴 수 있는 고객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열어둬야 한다.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변화 앞에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노출할 때 사업 감각과 본능은 다시 빠르게 예리함을 되찾을 것이다. 전략적 변곡점은 기존의 전략이 새로운 전략으로 대체될 때를 말한다. 이 변곡점에 슬기롭게 대처하면 사업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지만 그러지 못하면 사업이 정점을 지나 쇠퇴하고 만다. 전략적 변곡점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뭔가가 바뀌었다는 막연하지만 불편한 느낌이 들게 된다.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다. 고객들의 태도가 변했다.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거나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경쟁자들이 우리 사업을 빼앗아간다. 하나의 산업이 전략적 변곡점을 지나갈 때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들은 공경에 처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새로운 산업의 지평은 그 산업의 참여자가 아닌 기업의 그것의 일원이 될 기회를 부여한다. 어떤 변화가 전략적 변곡점의 신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호와 잡음을 구별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핵심 경쟁자가 바뀌고 있는가? 만약 관총 속에 단 하나의 총알이 남아있다면 수많은 경쟁자 중 누구에게 쏘기 위해 그 총알을 아껴둘 것인가? 이 질문은 본능적인 반응을 일으켜 망설임 없는 대답을 이끌어낸다. 경쟁자의 중요도가 바뀐다면 그것은 대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다. 핵심 보완자가 바뀌고 있는가? 주위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듯 보이는가? 수년 동안 매우 유능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대한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그들 또는 당신 자신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건 젊음을 좀먹는 나이 때문이 아니다. 당신을 둘러싼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해결은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거의 관습에서 탈피해야 새로운 통찰이 생긴다. 일찍 행동하라.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보듯 타이밍이 전부다. 일찍 행동을 취하면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동일한 행동이라도 뒤늦게 실행하면 미흡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일찍이라는 말은 그저 빨리라는 말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기세가 아직 강할 때, 현금 흐름이 아직 활발할 때, 조직이 아직 온전할 때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고위 경영진이 전략적 변곡점의 불가피성을 일찍 인식해 수용하고 사업의 활기가 10배 힘에 의해 약화되기 전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감정적 요인 때문에 대부분의 경영진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너무나 늦게 행동하는 바람에 기존 사업의 거품이 제공하던 보호막을 날려버렸다.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이 은밀히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품고 항상 긴장하며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연마한 판단력, 직감, 관찰력에 힘입어 긴박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너무나 소극적으로 너무나 늦게라는 경향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 멘탈 이미지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라. 죽음의 계곡을 잘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그곳을 통과하고 난 다음 돌아보았을 때 회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멘탈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미지는 시각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분명해야 할 뿐 아니라 사기가 떨어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지친 직원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야 한다. 인텔은 광범위한 반도체 회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메모리 회사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회사가 될 것인가? 넥스트는 컴퓨터 회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것인가? 당신이 운영하는 서점은 커피를 즐기며 책을 읽는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한 문장으로 대답해야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고 시간이 흘러도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기억할 수 있다. 1986년에 인텔 마이크로 컴퓨터 회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이 말은 당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명확히 나타낸 것이었다. 이 문구에는 반도체도 메모리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 문구는 1985년부터 1986년 사이 메모리 분야에서 겪었던 완패, 즉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죽음의 계곡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회사의 멘탈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했다. 경영학자들은 멘탈 이미지라는 뜻으로 비전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내가 느끼기에 이 단어는 너무 고상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사의 본질과 사업의 초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정의하려면 우리 회사가 가지 않을 방향을 정의해야 한다.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CEO 때문에 시달리는 마케팅 또는 영업 관리자의 입장은 어떠할지 잠시 생각해보라. 또한 CEO의 경영 방침을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될 때를 상상해보라. 리더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그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는가? 나는 리더들이 이렇게 자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료들과 직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왕좌왕할 때 리더가 앞장서서 몇 년 동안의 옳고 그름을 놓고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려면 소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결단이야말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이 새롭게 전개되는 양상을 관찰하고 상상하고 감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이때는 목표가 명확하면서 또한 현실적이어야 한다. 자신과 타협하거나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만약 마음속으로는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목표를 구상하고 있다면 죽음의 계곡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곤 한다. 늦게 행동하기보다 일찍 행동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다. 너무 일찍 행동한다 한들 기존 사업의 힘은 여전히 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일찍 행동한다면 설령 그른 결정이었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경로를 수정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분야로 이동시켰던 직원들을 원래 직무로 바로 복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변화의 시기에 경영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늦게 너무나 소극적으로 행동하곤 한다. 이런 경향을 경계하라. 행동의 속도를 높이고 행동의 규모를 확대하라. 그렇다면 한 가지 전략 목표에 모든 것을 걸고 고도로 집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양다리를 걸쳐야 하는가? 전략적 탈바꿈의 시기에 흔히 마주치는 질문이다. 직원들은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묻는다. 앤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외에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순 없습니까? 또는 앤디, PC에만 투자하지 말고 TV에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을 새기곤 한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리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하나의 전략 목표에 전력을 다하려면 특히 공격적이고 막강한 경쟁자들과 직면한 상태에서 그리하려면 조직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명확하고 단순한 전략 방향 없이는 죽음의 계곡에서 조직을 탈출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거기까지 이르면서 조직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바람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을 것이고 서로 반목하기도 했을 것이다. 사기가 떨어진 조직에 여러 개의 목표를 추진할 여력이 있을 리 없다. 직원들을 하나의 목표로 이끄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경쟁자가 쫓아오고 있다면 경쟁자는 늘 쫓아온다. 이것이 바로 편집각만이 살아남는 이유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달아나야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멀리 달아나려면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한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가능한 한 모든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즉
해칭을 해야 한다고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내 대답은 안 된다다. 해칭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집중력을 약화시킨다.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조직의 자원과 에너지는 방만하게 분산될 것이다. 그리고 그 깊이는 아주 얕을 것이다. 둘째, 죽음의 계곡 건너편을 향해 걷는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곳이 진짜 출구인지 아니면 신기루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매진해야 한다. 개인이 잘못 판단하면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잘못 판단한다고 해서 죽진 않는다. 회사가 죽는 건 대부분 매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추진력과 소중한 자원이 낭비된다. 가장 큰 위험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생긴다. 명확한 방향 설정이 왜 중요한가? 회사가 방향을 잃고 떠돌면 경영진의 사기는 떨어진다. 경영진이 사기를 잃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모든 직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만다. 이때가 바로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시기다. 그 방향이 최상의 방향일 필요는 없다. 강하고 명확한 것이면 충분하다. 만약 리더들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면 직원들은 혼란에 빠져 얼마 후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가버릴 것이다.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듯 강력하게 자신의 결심, 의지, 비전을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직원들을 향해 거듭 연설하고 그들의 일터를 찾아가 불러 모은 다음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 설명하라. 인텔을 반도체 제국으로 만든 전설의 CEO 앤디 그로브의 편집각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었어요. 1988년에 나온 책인데도 지금 읽어도 매치되는 게 굉장히 많죠. 브랜딩 전문가 노희영 씨, 그러니까 비비고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마케도 브라우니 브랜딩도 하시고 브라우니도 만드신 그분의 책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고 전국에 있는 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직접 만나서 얼마나 이 제품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지, 이 제품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인지 그분들한테 정말 마음에 새기도록, 그리고 이걸 시식하는 일을 하는 걸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다 나가셨대요. 그분들이야말로 최전방에서 이제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경쟁자가 어디선가 나타나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좀 뭐야 신경이 거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10배 더 잘하라. 10배 더 잘하면 이제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걸 켈리체님 책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 책을 읽다가 또 켈리체님이 쓴 책이 생각이 났어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흥미로우시면 그 책도 읽어보시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 강력한 거, 심지어 그게 최상의 방향일 필요도 없고 강하고 명확한 거면 충분하다. 회사에 위기가 왔을 때나 그럴 때 명확한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피지컬 100이라는 넷플릭스에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몸짱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기획한 게 MBC에 있는 장호기 PD였대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박성재 MBC 사장은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에 장호기 PD가 연출하고 기획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는 많은 분들이 지상파 TV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 사원들에게 늘 MBC는 이제 지상파 TV가 아니다. 지상파 채널을 소유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다. 이렇게 쓰여진 글의 일부를 봤어요. 너무 잘 쓴 거예요. 딱 한 번 본 저도 이렇게 MBC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구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머리에 딱 들어오는데 직원들도 이미 다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도 났어요. 어떤 일에든 위기가 오기도 하잖아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는 바로 명확성과 신념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난 게을러서 안 돼. 게을러서 못해. 내가 게을러서 그랬지 뭐. 그렇게 게으름을 탓하는데 사실은 뭔가를 못한 이유가 신념이 없어서라고 해요. 나를 믿지 않아서. 그 얘기도 또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